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증시 폭락이 시작되면 어떤 주식부터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5년 만에 찾아온 버블 증시로 10배 상승장이 시작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해당 영상은 7월 24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증시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과연 여기서 신고가 영역으로 시원하게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한번 크게 흔드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저는 장기적으로 지수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유동성이 시장에 계속 공급되고 있거든요. 돈이 풀리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지표들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유동성이 절대적인 권력처럼 유동성이면 다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유동성만으로도 시장에 숨통을 트게 해주거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투자 시장으로 돈을 상당히 크게 밀어넣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유동성 효과로 인한 장기 상승은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중간중간 휘청이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어요. 특히 미국이 연말부터 금리 인하를 다시 시동 걸 걸로 기대되는데, 금리 인하 초반부에는 시장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금리 인하라는 명분 자체가 불경기이기 때문에 불경기 모멘텀으로 한번 시장을 흔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조심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계속 빠지고 있는 점입니다. 원래 65조 벽을 계속 지켜주고 있었는데 70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65조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거든요. 더 문제는 신용잔고예요. 예탁금은 내가 주식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는 진짜 돈인데, 신용은 빌려서 투자하는 돈이거든요. 지금 신용잔고는 21조가 넘어가면서 계속 고점을 찍고 있는데 예탁금은 멈춘 상태라는 거. 이건 시장에 들어오는 돈의 질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신용 잔고 비율이 올라가면 기계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면서 신용을 털어버리거든요. 그럼 반대 매매 나가면서 빌려서 투자한 물량들이 막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강제 청산 당하면서요.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차라리 제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할 만큼 신용 미수는 쓰는 걸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대출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갚아 나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주식은 그냥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강제 청산을 시켜버려요. 신용미수 같은 건 쓰지 마시고, 솔직히 대출 받아서 주식하는 것도 저는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짜 내가 실력에 너무 자신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닌 이상에는 저는 쓰는 걸 권장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에 한번 뚝 떨어졌었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고점을 또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순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지점이 발견되고 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팔았거든요. 그래서 좀 꺾이긴 했는데 최근 흐름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현 추세는 나쁘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계속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계속 좋을 거라고 밖에 예측이 안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충격은 딱 단기 충격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6월 경기 선행 지수도 전월 대비해서 0.3포인트,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가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0% 기록했는데 기존 발표 대비해서 낙폭이 좀 줄어든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는 2.8% 하락했고 2024년 상반기에 기록한 1.3% 하락보다 낙폭이 더 확대됐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6월 하락이 낮은 소비자 기대 심리, 이게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고요. 부진한 제조업 신규 주문,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3개월 연속 증가, 이 세 가지가 주요 부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발표되는 걸 고용지표로서 보는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제조업 신규 주문 자체가 제조업 쪽에 살아나야 되는데 좀 부진하다. 소비자 심리가 살아나야 소비가 살아나고, 소매 판매가 살아나야 미국 경기도 활발해지는데, 미국은 소매 판매가 대부분의 GDP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포인트가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혹시 아직도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에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 고심해서 알려드리는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지금 현재 좀 우려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 같은 경우에 관세가 예전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는 얘기하지만 지금 EU가 대미 무역 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보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랑 화해를 한다 이럴지 몰라도 관세 보복 조치가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이번에 중국 좀 숨 넘어갔더니 또 EU랑 지금 관세 보복 얘기가 나오고 있네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24일날 중국에서 중국 EU 정상회담도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과 계속 힘겨루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맞기 때문에 이번 24일 중국에서 중국 EU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나서 히토류, 전기차 관세 이런 것들을 어떤 결과로 내놓을지 지금 솔직히 전기차도 그렇고 히토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원자재 쪽에서 중국이 활로를 뚫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EU가 과연 중국과 어떤 얘기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과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가 관세 시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크게 마찰이 없게 진행이 되면 아마 앞으로도 랠리는 좀 계속 괜찮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또 증시를 장기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드렸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평화 협상에서 첫 종전 의제가 포함됐습니다. 전쟁을 좀 끝내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전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죠. 결국 전쟁도 돈이 있어야 한다. 불경기가 오래 지속되면 전쟁도 결국 활기를 잃을 것이고 또 트럼프가 전쟁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죠. 그냥 바로 직접 개입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제 할 수가 없다라고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중동 쪽도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경제 활력을 되찾고 있다. 소비자들 다시 지갑을 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후행 지표를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선행 지표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조업도 살아나는지가 중요한데 어느 정도 활력을 띠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트럼프 관세 발표 후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고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 부과한다. 그래서 물가 엄청 오를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합리적인 관세 스탠스를 취하네. 그러다 보니까 우려가 좀 완화가 됐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나와 경제 성장이 계속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수 올려야 되잖아요.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 자체도 천문학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매년 나가는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합니다. 그 이자 비용을 낮추려면 금리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재무장관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미국 재무장관 입장에선 그렇죠. 트럼프도 그렇고요. 연준 빨리 금리나 좀 해. 그래야 빚도 갚고 이자도 줄이고 그거 가지고 다른 데 돈 쓰지 하면서 뭐 연준한테 조사해야 된다. FOMC 앞두고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고 너네 빨리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 틀어라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일 날 발표하게 되는데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발표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7월 달에는 동결할 것 같거든요. 금리 동결을 할 것 같고 8월은 결정 안 하니까 9월 달부터 빠르면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뒤로 미룰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앞뒤로 해서 계속 기준금리가 앞서니 뒤서거니 하면서 시장을 흔들 건데 이때 흔들 때 누가 좀 흔들릴 거라고 보냐면 제가 보기엔 제약바이오를 계속 흔들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할 건지 말 건지가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고 말이 많이 되고 있는 단계에서는 금리 인하 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또 인하를 더 뒤로 미룰 거다 이런 불안감도 계속 같이 상충을 할 거라 실제로 인하하기 전까지는요 시장이 이미 인하할 거라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금리 인하를 실행하는 지점 그 전까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상호작용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이 시원하게 바로 올라가지는 않고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상방으로 자리를 잡을 거라고 봐요.
금리 인하가 확정되고 확 치고 나가기 전에 이럴 때 저는 미리미리 제약바이오 쪽을 눈여겨보고 조금씩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면 담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리가켄바이오는 알테오젠도 신고가 썼는데 또 좀 기가 죽었어요. 지금 리가켄바이오도 그렇게 막 시원하게 쭉쭉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ABL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리가캠이나 알테오젠도 주춤하고 있을 때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유한양행도 지금 쭉 가는 줄 알았는데 가다가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큰일 났다, 이제 안 가는 건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저는 좀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SK바이오팜도 지금 저항맞고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막 시원하게 올라가는 느낌은 아직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한올바이오파마도 서서히 추세를 돌리고 있긴 한데 좀 시작 단계라고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 제약바이오는 지금 좀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막 시원하게 치고 나간다 이런 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시원하게 치고 나가기 전에 미리미리 담아 나가는 게 좋다고 보고요. 녹십자도 지금 좀 쉬고 있죠. 이번에 정말 많이 올라간 게 제가 휴젤이랑 파마리서치는 너무 많이 갔으니까 후발주자로 휴메딕스를 보시라 했는데 휴메딕스 또 오늘 상한가 한번 터치했죠. 휴메딕스는 제가 봤을 때 이전까지는 사도 됐거든요. 제가 몇 번씩 언급드렸죠. 근데 이제는 휴메딕스는 신규 진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수익 극대화 해가지고 욕심을 내든지 분할 매도 하든지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매수 타점을 넘어섰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제약바이오 쪽은 이제 휴메딕스 말고도 지금 살 게 많아가지고 주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럴 때 조금씩 막 급격하게 확 들어가지 마시고 찬찬히 들어가는 전략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도 쉬었다 다시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된다. 선정을 잘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비중을 많이 들어가기엔 부담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오히려 심지어 7, 8% 올라간 애들도 있죠. 지금 마린엔진은 또 신고가 썼습니다. 삼성중공업, 오리엔탈 전공 신고가 쓰고 있는 애들 상당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도 치고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시장 대비 강도가 높은 종목군이나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게 조선이나 철강이고 제약바이오는 시장을 이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 않아요. 제일 강력할 거라고 보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는 철강입니다. 철강이 지금 현재 대장주들 기준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가 1.27% 떨어졌는데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 신고가 써주고 실제로 양봉으로 마무리해줬어요. 세아제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습들이 이게 시장을 이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시원하게 다 올라갔다고 할 순 없지만 철강 섹터 주요 종목들이 그래도 강세로 버티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좀 강력한 추세를 힘을 가지고 있는 섹터를 공략하겠다 하면 조선이나 철강, 그 중에서도 조선은 이미 한 사이클이 크게 왔었기 때문에 이제 첫 사이클을 발을 떼고 있는 철강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봐요. 조선은 이미 한번 또 크게 올랐잖아요. 크게 올랐다고 더 안 간다는 건 아니지만 또 이제 올라가는 데 있어서 힘이 조금 더 필요하거든요. 철강이 저는 첫 발을 떼는 단계인 만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말씀드렸던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그 다음에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철강사들 있죠. 그 다음에 세아제강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철강에 있어서 아주 누구나 알아주는 우량주들이잖아요. 대기업들이고요. 기왕이면 현대제철, 포스코, 동국제강, 세아제강 이런 쪽에서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 철강주를 담으실 거면요. 물론 다른 철강주들도 매력적이고 좋은 기업들 많은데 철강 기업이 일단 워낙에 많기도 하고요. 보통 경기 민감 업종이라는 게 경기 사이클 따라서 주가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요.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이런 4대 철강사들만 보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아그룹 같은 경우에는 합정의 세아타워 크게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철강하면 물론 현대제철이랑 포스코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동국이나 세아그룹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인정받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좀 눈여겨보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판이랑 열강판 반덤핑 관세 조치가 이번 달, 다음 달 있기 때문에
본 판정이랑 예비 판정이 다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기대감이 시장에서도 계속 불어오고 있다고 보여져요. 결국 반덤핑 관세라는 것 자체가 철강사 쪽에 국내 철강사죠. 반사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철강사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저가 물량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던 대표 업종 화학이나 철강 이런 쪽들은 중국 견제가 진행되면서 계속 좀 주도권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인데 로봇도 금리 나오면 간다 그랬는데 왜 못 가나요?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실 만한 게 피지컬 AI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로봇이랑 자율주행 좋을 거라고 했는데 자율주행은 그렇다 쳐도 로봇은 엄청 강조했잖아요. 근데 잘 못 갑니다. 이건 정말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시장에 완전 주도로 올라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요, 로봇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미국이 실제로 금리 인하하는 그 지점부터가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팍팍 낮춰야 되는데 로봇은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결국에 저는 이후에 강력한 시세를 또 보여줄 수 있고 배터리만큼이나 큰 파동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라고 보기 때문에 금리 인하까지 장기적으로 저는 로봇주들은 쭉 끌고 가시면서 보시라고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섹터들 있죠? 로봇,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인프라 이 5개 섹터는 꼭 보시면서 가시고 지금 인프라 안에서도 철강이 가장 눈여겨볼 만한 섹터니까 철강부터 좀 보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이런 핵심적인 섹터의 종목들은 꽉 쥐고 가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좀 흔들리면 어차피 또 경기 민감 업종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섹터나 그 기업의 성장성이나 핵심적인 요소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가져가시면서 서서히 매집을 해나가시라. 그리고 시장 흔들릴 거 좀 있을 수 있으니 현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내가 소액으로 매달 적금식으로 매집하는 투자자가 아니고 어느 정도 금액을 크게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30% 정도는 현금을 꼭 확보해 놓고 투자하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투자 성향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리고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